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미정부의 부분 폐쇄와 뉴욕 증시 급락이 코스피 지수 하락을 견인하면서 2055선에서 마쳤는데요. 이렇게 9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206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했고 낙폭 과대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외인의 동반 순매도 속에 하락하면서 67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업종별로도 하락세가 우세했는데요. 다만 오늘도 게임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중국 규제 당국이 중국 게임 판호 발급 심사를 재개한 데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YJ게임즈, 드래곤플라이 등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켜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사실 요즘에 증시 자체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심하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죠. 미국 증시 자체가 사실 거의 매일 거의 2%씩 가까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크게 타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국내 증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국내 증시도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하고 글로벌 증시를 좀 잠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시아 증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보여지는 차트는 이 중국 증시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2018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확대를 좀 시켜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녹발검, 즉 역배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30, 20, 10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배열이 정배열화가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갖기는 힘들죠.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박스권 장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일본 증시를 보시게 되면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심하게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역배열 상태에서 이미 직전 저점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추세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본 증시도 사실 우리나라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일본도 아마 미국을 바라보고 아마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보시게 되면 좀 더 크게 차트를 좀 놓고 본다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크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차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는 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로그 차트로 확인을 하시면 생각보다 빠진 게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가격에 대한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가 이제 금융위기 자리가 되겠고요. 이제 과거에 이 자리도 상당히 IT 버블로 좀 많이 빠졌었던 자리인데요. 그때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크게 빠졌다라고 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왜곡되지 않은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좀 매매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재무적인 측면, 가격이라든지 이쪽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되고 비중을 너무나 많이 올려서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국내 증시도 국내 증시지만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충분한 반등 확인이 필요한 이후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좀 비중을 늘리고 매매 횟수를 늘리는 걸로 계획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글로벌 증시의 확실한 반등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고요. 당분간은 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매를 진행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JNK 히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유와 석유, 화학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열로를 설계, 제작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인데요.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오늘은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저번에도 한번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좋은 종목이라서 계속 걸리는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우선은 이 JNK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선은 국내 유일의 이 산업용 가열로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또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JNK 히터가 대체 에너지를 위한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는 가격적인 측면하고 사실 이제 재무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또 4, 4분기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적이 문제가 되는 종목들은 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또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무적인 측면이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고 또 재무적인 측면까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우선 주가 자체는 뭐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장한 이후에 주가 자체가 계속 빠지면서 최근 얼마 전에 최저가를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반등하는 의미는 일단 가격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동시에 재무적인 측면을 본다면 사실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2018년 들어와서 이런 단기 순이익과 이제 순이익률이 좀 개선이 됨으로써 실적 턴 어라운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은 시총이 한 850억 정도가 되고 이 부채는 한 1,000억 그리고 유보율이 한 700% 정도 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별 재무제표도 연결과 다르지 않게 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곧 있으면 또 실적 발표 시즌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도 좋고 그리고 또 재무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 향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변수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JNK터는 저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기회가 왔을 때 눌림목 위에 반등 나오면은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가격이나 재무 안정성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YG의 음원 라인업이 커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 주요 아티스트들의 우수한 음원 기록에 힘입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로 뭐 호재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우선은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해당 기업의 소속 아티스트들의 또 어떤 국내의 활동이 또 활발하고 또 솔로 앨범들이 또 나오면서 상당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종속 기업의 그 YG 플러스 같은 경우 또 화장품 사업을 또 누리면서 이 해외 시장 진출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들 수 있겠죠. 또 한 가지의 호재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이 빅뱅 멤버들이 이제 공백 기간을 좀 현재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1월에서 한 12월 정도 사이에 멤버들이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내용들이 선반영이 되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먼저 주가가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을 해봅니다.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재무적인 측면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와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부터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률이야 뭐 상황에 따라서 그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사실 꾸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뭐 9천억 정도 가까이 되고 부채는 뭐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부채에 상당히 높은 유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 주가 자체가 크게 눌리면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마치 그 포물선을 좀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서서히 지금 현재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래량도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면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강한 거 보면은요 나름대로 좀 주가 관리가 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고 뭐 시장만 나쁘지 않다면 뭐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단기는 물론이고 중장기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EM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차 테마주로 부상한 이 종목은 최근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요즘 상당히 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수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비코제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대비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500원짜리 주식이 순식간에 5,500원대까지 또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호재도 내용도 이슈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기본에 또 충실해야지 우리가 또 오래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해당 기업은 이 자회사가 최근에 좀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과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연결재무제표가 정말 엉망입니다. 보시면은 3년 연속해서 지금 현재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개선되는 모습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회사의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 연결재무제표가 좀 부정적입니다. 다만 개별재무제표, 즉 순수 EM코리아는 재무제표가 좀 긍정적입니다. 2017년도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해주면서 나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만 좀 개선이 되면은 좀 투자의 종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결재무제표가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개별도 중요하지만 연결재무제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좀 바라보시고요. 길게 보는 것은 다른 종목들도 더 좋은 종목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난 이후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2018년의 이제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9년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2018년도 손실을 본 계좌들을 반드시 2019년도 상반기에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래량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선 2019년도를 극복하고 또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시기로 제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좋은 내용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M코리아까지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고요.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2019년에 승리할 수 있는 거래량과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월요일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오셨나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래량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그 매매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거래량은 즉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을 잘 분석하고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돈이 보인다는 이 거래량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 이 거래량 분석법은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분석법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일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 터짐과 동시에 항상 이 호재라는 게 나오고 또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주가는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없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꼭지를 찍으면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분석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돈이 보이는 거래량 필살기가 되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은 거래량을 제대로 분석하면 진짜 돈이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2018년은 정말 그 끔찍한 한 해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하락이 나온 한 해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교육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2019년도 상반기는 반드시 원금 복구의 그 상반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말 좀 집중해 주시고 네, 오늘 또 앞으로를 위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2019년은요, 이 거래량만 알면은 원금 회복이 아마 현실화가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양합니다. 뭐 이동 평균선, 뭐 보조 지표, 뭐 수급, 뭐 다양한 기법들이 있죠. 사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또 많은 기법들을 또 교육 강의를 해드렸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기법 가운데서 또 상위 베스트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준비를 해봤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 후 반전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 2-1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주가 자체가 뭐 이음봉이 나오고 또 양봉이 나오고 연봉상 그런 패턴이 잘 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렇게 멀리 있지 않다 이거죠. 생각보다 간단한 얘기죠. 단순합니다. 너무 어렵게 분석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식은 간단한데요. 우선 이제 이론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자,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일봉상의 거래량은 아니고요. 주봉, 월봉, 분기도 아닌 연봉상의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래량 보실 때 연봉 거래량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일봉에 우리가 또 많이 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습관을 바꾸셔야지 성공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을 보는 습관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큰 추세를 읽고 작은 추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공부를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연봉 거래량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냐면 우선 첫 번째로서는요.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제 그 전 거래량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음선의 거래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전 거래량보다 더 상승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은 빨간색 거래량이 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회 이상 음성 거래량, 그러니까 2회 이상이기 때문에 2회, 3회, 4회, 5회, 6회. 어쨌든 중요한 것은 2회 이상의 연속적인 이전 거래량보다 낮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양선의 거래량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뭐 급락 후 첫 양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을 조금 응용해서 거래량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은 연봉,
그렇죠? 1년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큰 그림을 보시고 2019년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모라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스모라는 종목은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400% 정도 이상의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018년도 시작하고 나서 상당히 높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는 너무나 힘든 장세였고 최악의 장세였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해당 종목은 그런 부분들을 무시를 하고 400% 정도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잡았다면은 2018년도는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런 종목들이 발굴이 된다면 일정 부분은 우리가 끌고 가고 또 일정 부분은 단기 스윙을 병행함으로써 복리 효과로 더 높은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분석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봉 차트를 가지고선 향후 뭐 몇백 프로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물론 예측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이 해당 기업 똑같은 종목의 이제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대기 하나의 1년짜리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급락 후 반전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회 이상 이제 거래량이 좀 낮아지는 추세를 좀 보여주는 거죠.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주가는 보지 마시고요, 이 아래 거래량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음선의 거래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이전 거래량보다 낮은 거래량. 그 다음 연도도 더 낮은 거래량.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즉 거래량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를 많이 한 양이죠. 거래가 많이 없다는 것은 사고 파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고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고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사고 파는 종목이 많은 종목들은 특징이 뭘까요? 테마주, 뭐 이슈, 뭐 어떤 호재, 명분 이런 게 터진 종목들이 보통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리고 단타도 많이 치고 또 손절도 많이 치고 사고 팔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매매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즉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잘 안 갑니다. 그렇죠? 개인이 없는 종목, 관심이 없는 거 그런 종목들이 잘 가죠. 그러면 관심이 없은 거래량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들이 딱 호재를 터뜨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위를 보지 마시고 이제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요. 1, 2, 3, 4, 2회 이상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첫 번째 양선의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주가 자체가 다음 연도에 급등이 나옵니다. 요 짝대기 하나가 435%짜리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을 보실 때는 반드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선의 거래량이 나왔다고 한다면 역시나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선의 거래량인데 음봉 마감이면은 그거는 X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저기 끝을 한번 보시면 저 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체크를 해놓진 않았지만 눈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음선 두 개의 양선이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로 올려보시면은 음봉이죠. 그럼 저 자리는 매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선을 그어놨습니다. 보시면 2006년도에 90%가 올라갔습니다. 저기 끝이 90%입니다. 1년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는 164%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 16년에는 169%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딱 놓고 보면은 도대체 이걸 어디서 잡아야 될지
항상 올라가면 또 호재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맥점을 또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활용하는데 뭐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죠. 확률적인 부분이 좀 어렵고 낮고 또 동시에 분석 방법이 또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럴 때는 맞고 또 저럴 때는 안 맞고 그래서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일봉으로 보는 거를 큰 그림으로 보면은 주식은 쉬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날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도 있고 잘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상으로 보면은 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도. 자, 그러면 이 대신정보통신의 일봉을 지금 현재 확인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연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죠. 자, 대신정보통신의 이제 연봉, 짝대기 한 1년짜리 차트입니다. 자, 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래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오늘은 거래량 분석법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상장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해당 기업의 이제 역사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요. 저 끝을 한번 봐주세요. 1, 2, 3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낮아지고 또 그 다음 연도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낮아지는 거죠. 계단식으로 낮아지고 있죠. 3회 연속. 그러면서 어느 순간 거래량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서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2005년도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다음 한 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실제로 9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저기 아주 윗골이 살짝 보이면서 지금 그어져 있죠. 얼마 안 돼 보이지만 90%가 올라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연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항상 보는 거를 크게 보면은 주식이 쉬워져요. 재밌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가 지금 현재 화면에다 숫자를 써놓진 않았는데 90%가 터진 이후 음봉이 하나, 둘, 세 개가 터지죠. 양봉이 나왔는데 그 위를 보시면 음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요. 하나, 둘, 셋, 요 자리. 음봉이죠. 음봉은 이제 매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이후에 1, 2를 찍고 다시 그쵸? 양봉 거래량이 쫙 터집니다. 13년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연도 14년도에 주가가 164%라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100% 이상.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얼마 전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1, 2. 다시 거래량이 쫙 늘면서 2016년도에 매수 자리가 뜨면서 그 다음 한 해 169%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런 차트가 뭐 흔해 빠지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이제 시간 나실 때 전체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싹 훑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식은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정답이다라고 확정지어서 당장 내일부터 이 기법을 써먹지 마시고 내 눈으로 직접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확률적으로 높은지 아닌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시고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것이 되고 내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한 데이터가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직접 여러분들께서 보셔야지 그게 진짜 정답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그림이 아닌 이제 큰 그림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돈이 보입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지만은요. 분봉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제가 아직까지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틱 차트까지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파생상품 하실 거 아니면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봉 차트 좋아하지 마세요. 분봉 차트 좋아하지 마시고요. 네, 크게 보세요. 연봉 차트, 분기 차트,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분석하시고 일봉상으로는 그냥 타점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타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추세가 중요한 거죠. 이것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추세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락할 추세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해서 항상 크게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봉상으로 분석하는 거하고 월봉상 또 연봉상으로 분석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주식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인 분석을 공부하셨고 그동안에 저하고 또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함께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정답은 이미 다 찾았는데 그걸 일봉으로 보기 때문에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기법을 연봉, 분기, 월봉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수익률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핵심은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 갈 종목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주가 자체가 올라간다고 해서 장기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순식간에 확 급등이 나오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때에 따라서 점 상한가라든지 상한가 연발로 쭉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소수의 종목이죠. 평균치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거지 아주 극소수의 내용 가지고 분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2019년도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또는 관심 종목에 등록이 된 상태에서 굳이 이것저것 종목을 손댈 필요 없이 내가 한 10종목에서 20종목 정도만 분석을 다 끝내놓고 그 종목 가지고 상반기를 다 해놓으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목 테마주 올라간 급등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호재 명분이 터진 종목 매매할 필요 없이 이미 내가 검증된 큰 추세를 가지고 분석된 종목들 가지고 단타 스윙을 병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내로 여러분들께서는 준비만 잘 해놓으시면은요 내년 한 해 농사는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말이죠. 이 급락 후 반전 거래량, 그러니까 2017년도니까 이제 작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이제 종가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반전 거래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스닥 거래량 이제 코스닥은 제가 코스피는 좀 제외를 했고 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형주가 100종목, 중형주가 300종목, 그리고 나머지 한 900개 이상이 이제 코스닥 소형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총 통틀어서 분석을 해보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회 이상 음성 거래량에 또 양선으로 마감되고 그리고 양봉으로 마감된 종목이 총 50종목 가까이 떴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 즉 작년에 2017년도 이맘때쯤에 이 기법에 적용된 종목이 2018년도 올해 상당히 부정적인 장세였는데 결과가 어땠었는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 후 반전 거래량,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 매수 시그널이 떴던 종목이 이제 50종목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6종목은 이제 부실주였습니다. 3년 연속 적자라든지 또는 감자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횡령 이슈라든지 또는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이제 총 6종목이어서 이 6종목은 제가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어차피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는 종목 가지고선 확률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식할 것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50개 가운데서 부실 종목 6개는 제외하고 38종목이 2018년도 상승이 나왔고 또는 급등이 나왔고 나머지 이제 7종목은 아쉽게도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8년이라는 이 주식시장이
정말 끔찍했던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걸 데이터 분석을 어떤 확률적인 데이터를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상승장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최악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에 뭐 주식시장이 뭐 2008년도에는 뭐 금융위기가 왔었고 또 2011년도 같은 경우도 뭐 유럽발 악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로 굉장히 좀 시달리는 그런 한 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 좀 전에도 뭐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처럼 중요한 건 화면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주식시장이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84.4%는 상당히 높은 확률적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2018년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확률이 90% 또는 그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엄청난 확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또 그런 사례를 보여줬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2018년도에 올해 무려 240% 정도의 어떤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2018년도 이제 시작이 되자마자 주가 자체가 이제 쭉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렇게 또 놓고 보면은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의 그림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간 상황에서 한 3월 말 정도에 멈춤 현상이 발생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제대로 된 주가 상승은 초에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을 보시게 되면은요, 작년에 이제 매수 시그널이 떴어요. 1, 2, 3 거래량이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낮아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렇죠? 주가는 그대로인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에너지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양봉이 나오고 나서 향후 2018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셔도 좋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굳이 끌고 가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단타, 스윙을 병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제 654%라는 엄청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뭐 이화공영은 유명합니다. 과거에 4대강으로 엄청난 빅 히트를 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14년도에는 이제 87%.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올해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남북 경협이라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뭐 250%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크게만 보면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저기 끝을 보시게 되면요. 거래량을 중요시 보시길 바랍니다. 1, 2, 3 에너지 거래량이 이제 나오면서 양봉이 나옴으로써 2004년도가 이제 매수 맥점이 됐던 거죠. 다음 한 해 654%, 1년 동안 60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것이고 뭐 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어차피 이거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사고 팔고 병행 한번 해보자. 굳이 불필요한 어떤 테마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검증된 종목 가지고 사고 팔고 떨어지면 물타기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 다시 한번 이 1, 2가 뜨면서 2013년도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면서 양선이 나오면서 다음 한 해 87%의 랠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얘기죠, 그렇죠? 네. 1, 2, 3가 계단식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면서
다음 한 해 급등이 나왔습니다. 200%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미 이 기법은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그런데 왜 그동안에 수익을 내지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일봉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죠. 일봉상으로 거래 터진 종목을 가지고 분석했던 거죠. 크게 보면은 됩니다. 똑같은 기법을 가지고선 크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열심히 하셨는데 정답을 그렇죠? 모를 리가 없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잘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활용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활용하고 그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크게 보시는 걸로.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의 70에서 80% 정도는요. 상반기에 마무리가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한 해 동안 100종목이라는 종목이 급등주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70개에서 80개 정도가 상반기에 끝나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반기 안에 끝나는데 상반기 안에서 1월에서 3월 말 안에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효과 하는 이유가 시장이 좋아서 1월 효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3월 말 안에 거의 급등주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초에 원금 복구를 손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굉장히 어렵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럼 2019년 그렇죠? 이제 뭐 곧 있으면 이제 뭐 시작이나 다름없는 2019년 초 3월 말 안에 우리가 승부수를 내야 될 종목, 원금 복구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우리가 또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 후 반전 거래량 어떤 종목이 또 2019년도 유망주가 될 것인지 뭐 많은 종목들을 이미 저는 다 이미 끝내놨고 분석을 마무리해 놨는데요. 근데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또 어떤 표시로 제가 오늘 또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 내일은 또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께 뭐 마땅히 뭐 또 선물을 드릴 수는 없고요. 종목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네, 그 어떤 선물보다 만족스러울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은 제가 이 시간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잠시 후에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종목만 받아가면 전략을 잘 못 세우셔서 수익을 극대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 가지고도 누구는 10% 수익을 내고요. 누구는 50%, 100% 수익을 냅니다.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제대로 배우셔야지 이 종목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종목만 딱 드리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잠시 후에 온라인 방송에서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종목인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요. 대선주입니다. 테마주, 인물주. 그래서 뭐 이름 딱 들으면 그거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뭐 그런 테마만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수는 없거든요. 내재 가치라든지 정말 중요한 건 또 따로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지금 현재 지분을 늘리고 있고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상장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로서 상당히 뭐 차트가 아주 미인 차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일봉 차트를 우리가 일봉 차트로 보지 않고 큰 그림을 통해서 분석을 하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연봉 차트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연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장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 자, 보시면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을 먼저 보시면은요. 1, 2 거래량 쫙. 다음 연도에 96%. 반올림해서 그냥 100%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둘, 에너지 쫙.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될까요? 대선주, 인물주. 2대 주주가 지분 늘리고 있고요. 받아가셔야죠, 무조건. 자, 다음 화면이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다른 종목이에요. 2018년도 올해 드디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었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는 바닥권에서 터지면 장기 하락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리가 기가 막히죠. 연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거래량 쫙. 실적 턴어라운드. 이 패턴은 잘 안 뜹니다.
뜨더라도 음봉이 나오거나, 그렇죠? 자, 자리 기가 막히죠?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두 종목이 참 좋아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오늘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원금 복구요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2019년도 상반기 그러면서 또 그 안에 3월 말 안쪽으로 원금 복구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요 어떤 식으로 또 종목들을 또 대응해야 되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지 추가 교육을 받고 종목 2개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거래량 필살기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힌트 주실까요? 네. 자, 2019년도는 반드시 원금 복구의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멋진 종목 2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종목 반드시 얻어가셔서 2019년도는 성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같은 2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